그러면 차가 여기 멈춰서는 순간까지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유족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워낙 충격적인 사고 당시에 화면 CCTV에 고스란히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뉴스탑10 보시는 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가급적 현장의 충격적인 CCTV는 저희가 TV를 통해 영상을 통해 노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전에 뒤늦게 공개된 또 하나 CCTV가 있어서 이거는 사건 종결되기 직전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저렇게 마지막 그러니까 역주행을 한 뒤에 거의 한 2분 가까이를 250m를 쏜살같이 달려왔던 저 해당 차량이 마지막 시청역 8번 출구 인근에서 멈춰서는 모습 보면 저 검은색 제네시스 자동차 뒤에 빨간 등이 켜지죠. 이 부분을 두고 이따 급발진 여부도 좀 따져볼 텐데 저렇게 저 시민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애초부터 다 인도로 돌진해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히고 난 다음에 차가 멈춘 순간 시민들이 혼비백산 이렇게 피하는 모습까지 있는데 저 영상 한번 다시 보고 왔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검은색 차가 지그재그로 횡단보도와 인도를 휘젓고 다녔다. 가해 차량이 이렇게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해서 달려오다 보니까 보시는 대로 옆에 있던 보행자들, 여기 보행자들은 전혀 차가 이쪽으로 올 거란 예측을 자체를 할 수가 없었고요. 앞서 보신 그대로 가드레일이 통째로 뽑힐 정도의 충격이 컸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을 한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통행이기 때문에 북창동에서 서소문 쪽으로 갈 수 없는 차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역방향으로 차가 날아가길래 급발진 절대 아니에요. 그 조수석에 여성분이 같이 동행했었고요. 그분은 절대 사람 살리는 것보다 그 운전석만 그분만 챙겼다는 것만 그것 때문에 일부러 나와서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이 역주행 참사의 의문점 첫 번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꼭꼭 따져보고 경찰 수사 중인 것과 보조를 맞춰서 확실히 따져야 됩니다. 지금 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고 6명이 지금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시속 100km로 역주행했다. 허주연 변호사님. 사실 그 해당 사고가 불거진 이후에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오토바이가 잔해가 나뒹굴어져 있고 그리고 저렇게 보면 사람들이 저렇게 걸어간 뒤에 시민들이 저희가 중간 과정은 당연히 영상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지만 저 이후에 뿌연 연기가 보일 정도로 미처 피할 새가 없이 저렇게 잔해들이 나르는 모습 정확한 시속은 나중에 국가수 정밀감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속 100km는 좋게 된다는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 다른 영상들, 블랙박스 영상들이 계속해서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것들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 사고 차량이 정말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웽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목격담도 이 엄청난 굉음과 속도를 내면서 차량이 순식간에 역주행해서 지나갔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속도가 이 시속 100km 정도로 예상될 정도로 올라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주행 도로에 잘못 들어섰다는 것을 감지한 운전자가 그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는다는 것이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서 갑자기 속도가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운전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차량이 어떤 통제를 잃은 급발진 상태에서 급가속을 하는 통상적인 급발진 사고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렇게 가속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공개된 CCTV 영상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차량이 이제 후방 카메라로 비치는 영상인데 이 사고 차량이 호텔에서 나와서
우측으로 틀었다가 갑작스럽게 거의 부메랑 턴을 해서 역주행 도로로 들어가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우측으로 틀었다가 여기서 이 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타이어가 한쪽이 터졌을 때 휙 도는 것처럼 거의 U턴에 가까운 L턴을 해서 급가속을 하면서 역주행 도로로 진입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 그 원인이 과연 급발진인지 아니면 차량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거나 운전자의 상태가 급 변화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그것을 밝히는 것이 결국에는 이번 사고 원인을 밝히는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허 변호사 설명이 저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일방 통행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저렇게 말씀하셨던 부메랑 턴, L턴을 한 다음에 바로 일방 통행인 도로를 양방 통행인 것처럼 마치 바로 질주하는 모습, 거의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로 오윤성 교수님, 이게 40년 베테랑 운전자라는 걸 감안하고 보면 저희 지도 한번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물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만약에 아무리 40년 버스 기사라도 초행길이면 이쪽 도로도 당연히 양방 통행일 수 있게 헷갈릴 수는 있는데 뭐 내비게이션을 안 켰을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 정도는 저도 좀 다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역방향인데도 역주행인데도 불구하고 시속 100km로 갔다.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차가 처음부터 방향을 이제 그 역주행 방향으로 해서 나온 상태에서 그대로 갔다라고 예. 한다면 이게 이제 역주행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둘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보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순간적으로 확 틀었단 말이죠. 예. 원래 우리가 그쪽 그 W 조선 호텔에서 나오면은 우측으로 이렇게 해야 저 시청 쪽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휙 틀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급주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핸들을 조작하는 거하고는 조금 더 그게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빠른 시간에 발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이 CCTV라든가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목격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겁니까? 한 목격자가 바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옆에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울고 있었다라고 예. 하는 그 목격담이 그것이 이제 진짜인지 안 한지 경찰 그 수사에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예. 일반적으로 저런 사건이 발생이 되면은 이게 울음보다는 너무나 놀래서 예. 이거는 우는 거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예.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오 교수님 말씀은 이것도 조심스럽지만 사고 이후에 그 가해 차량의 운전자, 버스 기사와 그 차량 운전자와 동승했던 그 부인의 행동과 태도를 나중에라도 유심히 봤을 때 이것도 목격자의 얘기니까 증언이니까 뭔가 놀란 것보다는 울음을 터뜨린 부분도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또 예측 가능한 행동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게요. 해당 차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시청 쪽, 서울시청 쪽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저희 채널A 사오고 있는 이 광화문 쪽으로 쭉 나가는 게 이제 보통의 이 차량 방향인데 그것도 100km 일방 통행. 이 엄청난 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거의 뽑힐 정도로 가드레일 그리고 오토바이 잔해들이 뒤엉킬 정도로 엄청난 속도가 있거든요. 두 번째 의문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역주행 그것도 시속 100km로 급발진 부분인데 이수영 교수님 여러 사건 보셨겠지만 급발진이라는 게 사실은 명확하게 나중에 이 사고는 급발진 때문이었다고 규정 내려지는 게 국내든 해외든 많지 않은데 일단 초반에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차가 평소보다 이상하다고 느꼈고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결과가 산출되고 난 다음에 한 진술이라서 예. 그래서 저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사실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방어적으로 하는 진술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아주 희귀하지만 해외의 경우에 급발진이 인정되는 사고 같은 경우에 예. 사실은 급속히 가속이 돼서 RPM이 확 올라가는 이런 이제 어떤 뭐 전자 시스템 내의 혼동 같은 것이 이유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뭐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 다른데 급발진이 아니다, 운전자의 미숙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 길가에 서 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100km나 되는 속도로 시내에서 일단 달린다는 건 일단 어려운 얘기죠. 아무리 길을 잘못 들었다고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감 이것이 사실은 또 다른 이제 고려해야 되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일반적으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브레이크 등이 이제 잘 들어오지 않아서 어디에 충돌하고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저기 잠깐 나오지만 브레이크 등이 갑자기 또 불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서행으로 정차할 때는 아주 순순히 쓰게 되는데 이게 지금 급발진의 공식으로 적합한가 하는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증언에 따르면 이 사실관계들이 상당 부분 서로 충돌하는 지점들은 틀림없이 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따져봐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지만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빨리 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운전하다 보면 웬만큼 그 뭐 이제 내비게이션도 계속 이제 소리가 나고 50, 60 밟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 차가 평소보다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데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오윤성 교수께서 그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차량 이후의 행동들도 다 유심히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사고 전후 내부 음성 등도 분석한다. 그러니까 호텔에서 빠져나와서 이 한 뭐 2분도 안 되는 250m의 급발진, 이 짧은 시간 안에 두 부부가 어떤 대화를 나눈지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통상 저런 그 우리가 분노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기분이 상당히 나쁜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동기가 부여가 되면 거기서 돌발적인 행동. 근데 이제 저는 이 급발진하고 조금 이제 그 연관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핸들을 트는 거, 이 핸들을 트는 거하고는 급발진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 예. 핸들을 잡고 있는 것은 운전자가 적어도 급발진 상황에서라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다른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만약에 저 화면만 보게 된다면 저 차가 사람을 저렇게 많이 상하게 하고 종결하는 그 정지선에 들어오는 같이 아주 부드럽게 차가 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갖다가 밟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CCTV를 갖다가 또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그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확인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소리. 지금 사실 CCTV는 우리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곳곳에 있고, 허주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한 전문가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교통사고 전문가 말들에 따르면 해당 CCTV의 영상보다 오히려 차 내부에서 운전자든 동승자든 탑승했던 사람들의 소리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합니다. 내부 블랙박스는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급발진 사고든 아니든 그 사고 직전의 상황을 내부의 음성이 녹음되는 블랙박스가 바로 기록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내부의 음성이 녹음되는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었다면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뭐 일응의 가능성입니다만 분노 운전이었다고 하면 그 전에 뭐 아내와 다투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 운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급발진 사고였다라고 하면 통상의 급발진 사고에서 이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브레이크를 밟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 운전자가 굉장히 당황하는 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서도 만약에 운전자가 그렇게 급격한 L턴을 했을 때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동승자와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놀란다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뭐 말을 듣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녹음이 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내부 블랙박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EDR 장치도 물론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지만 예. EDR 장치라는 것은 사실은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사고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백이 터지는 그 전개 과정을 보기 위한 장치거든요. EDR 장치가 설령 급발진이라고 하더라도 이 운전자의 급발진을 기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전에 여러 개의 급발진 사고에서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일응에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내부 블랙박스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통사고 전문가죠. 한문철 변호사가 뭐 이 차 미쳤어라는 이런 증언이 바탕이 된 음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부 급발진 여부의 그 시각보다 청각의 블랙박스 오디오도 상당히 사건을 파악하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 전에 급발진 가능성 여부 그리고 블랙박스 내부 오디오 차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동차 급발진보다도 운전자 실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에 이미 나와 있지만은 본인이 제동을 통해서 차를 세우는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아직 경찰이 발표는 안 했지만은 사건 중에서 이 운전을 할 때 순간적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 오른다든지 뭐 전화 통화나 아니면은 안에 부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급발진인데 핸들은 항상 돌아가요. 정상적으로 사람이 왜 저건 못 꺾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상황이 되면 사람이 당황하고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기둥 같은 거 박으면은 사망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가로수, 전봇대 같은 것보다 가드레일 같이 옆으로 치면서 지나가야지 좋은데 도심지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한계점이라고 보고 있어서 급발진 핸들은 항상 돌아가고 저걸 왜 못 꺾지 못 막지 하지만 실제로 이런 도심에서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 가드레일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가서 본인이 다른 피해 없이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하다. 근데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이수영 교수님, 어쨌든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조목조목 따져보는 걸 경찰도 뭐 선제적이든 뭐 비슷하게든 뭔가 다 파악하고 있을 텐데 이런 사고 원인, 조심스럽지만 김필수 교수 얘기는 화났거나 전화통화 이런 사고 원인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모든 사람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우회전을 했다가 차량을 이제 그 일방 통행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이벤트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저런 종류의 주행은 일어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된 연유가 뭐 뒤늦게 가야 하는 방향을 착각했다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과 말다툼이 있었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전화 통화를 하다가 뭔가 혼동이 있었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핸들을 저렇게까지 틀 이유가 없다. 90도 이상 지금 틀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무엇인가 뭔가 뭐 설명이 되는 이벤트가 아마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걸로 보이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블랙박스를 통해 가지고 입증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차량 안에는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자 장치와 연관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리코더가 있어서 예. 이런 부분과 함께 같이 뭐 어떤 종류의 불일치가 존재하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과정이 꼭 있어야만 할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브레이크 등을 계속 밟았다는 건데 그러면 브레이크 등이 맨 마지막에는 켜진 게 확인이 됐지만 지금 아까 100km로 주행하는 와중에 브레이크 등이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두 서로 상호 뭐 비교가 돼야지 지금 추정이 될 것으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급발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급발진 본인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경찰에 공식적으로 급발진을 얘기한 건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일단 급발진 가능성 얘기를 가해자 측이 얘기를 했으니까 또 다른 급발진 의심 사례 하나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비교가 좀 될 수 있을 듯해서요. 지난 4월 경상남도 함안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이 영상 또한 신호 대기하다가 막 출발을 하려는데 갑자기 차량이 돌진을 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 중앙선을 넘어달라다가 다시 내려와서 우와. 이렇게 갑자기 급발진을 해서 마주오던 흰색 트럭과 들이받고 지금 이 장면 여기서 저희가 멈추고 다음 장면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이 급발진 사고. 그 오윤성 교수님, 이번 사고 이 시청역 그 역주행 참사와 비교하면 저건 이제 급발진, 저것도 단정할 수 없는 의심 사고인데 좀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서요. 예, 급발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그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부딪히고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어느 정도 이제 차를 몰고 가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통상 급발진의 최종적인 그 종결은 어떤 물건을 갖다 부딪히고 서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나왔던 것 같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서는 그 모습만 보게 된다면 과연 저 차가 저 사고를 갖다가 일으킨 차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와 연관돼 가지고 이 차가 제네시스 G80인데요. 이 자동차 등록 원보를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 5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4년 정도 지금까지 운행을 한 건데 66,183km가 뛰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원래 주인은 이게 아내로 돼 있으니까 그러게요. 예, 그 정도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 6월 달과 2024년 5월 달에 경기도 안산에 있는 차량 정비 업체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점검을 했었는데 예. 그 점검을 갖다가 정기 검사 그리고 주기 검사를 갖다 통해서 이 종합 검사를 진행했던 그 A 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예. 모든 항목에서 양호했다. 그리고 오일 브레이크 속도계 양호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아마 요즘에는 이 급발진 관련돼 가지고 이 센서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센서 진단을 진행을 했는데 예. 바로 2024년 5월 바로 한 2달도 채 안 됐는데요. 예. 그때 적합 양호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이제 동승자는 분명히 동승자가 구호 조치를 했네 안 했네 이 부분을 일단 잠깐 접어두더라도 동승자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착실한 버스 기사였고 지금까지 무사고 운전에 대한 경력 그리고 능력은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래서 사고 한 번 안 내고 착실하게 살았고 술자리는 아니었고 밥만 먹었다라고 하는데 아까 그 오윤성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차량 자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2018년 제네시스 G80 그러니까 4년 동안 6만 탔다. 그러면 대략 1년에 보통 한 15,000 정도 탄다고 쳤을 때 평소 그 기본적인 그렇게 크게 많은 키로수를 탄 차는 아니죠. 원래 2년에 한 번씩 모든 차 검사하잖아요. 2달 전에 있었던 양호 브레이크 센서, 이거 차량 사고 기록 장치도 이제 확인하는데 허주현 변호사님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한 달 동안은 전반적인 파악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블랙박스나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이제 한 일주일 정도면 이번 해당 사고의 원인을 어느 정도 가닥은 잡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내부 블랙박스에 어떤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사고 원인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음성이 녹음되어 있고 그 사고 직전에 운전자와 동승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 부분이 핵심적으로 규명이 일단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소리가 녹음되어 있든 결국에 이 사건의 책임 소재는 재판을 통해서 확정이 되게 되거든요. 이 설령 급발진 사고라고 하더라도 급발진 사고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도 아주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피해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한 데다가 지금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멈춰서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2달 전에 했던 종합검사에서 양호하다고 나온 것들이 운전자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부분들이 좀 다소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결국에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책임 소재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가해 차량 운전자는 치료 중이고 갈비뼈가 골절이 됐기 때문에 바로 진술을 하진 못해서 경찰도 시간차를 두고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부인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죽는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남편은 착실한 버스 운전기사다. 이 주장과 함께 객관적인 사실을 저희가 이번 사건에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